닥터가 들려주는 의학의 히스토리, 닥터의 사생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독이 사람을 죽이지 왜 살리냐? 놀랍게도 독과 약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독은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약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약이라는 단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은 뭘까요? 이 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건데요. 바로 비소입니다. 흔히 사극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쓰이는 사약, 이게 바로 비상이라는 성분인데요. 비상이라는 것은 비소와 산소가 결합한 겁니다. 이걸 물에 희석해서 사약으로 쓰는 건데 전화하면서 착 먹는데 갑자기 탁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사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소위 급사를 하는 건데,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사약을 잔뜩 들이키고도 바로 죽질 않아서 더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명종 때의 문신이었던 임형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약을 자그마치 16사발을 마시고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배가 불러서 죽기 직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목을 졸라서 사형을 집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자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송시열, 이분도 사약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3사발이나 원샷을 했는데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비상을 약으로 조금씩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소라는 독에 면역이 되어 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의 역사에서도 비소는 독살의 아이콘이었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이자 미치광이 폭군의 대표적인 인물,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도 비소로 왕권을 쟁취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자신의 이복 동생 브리타니크스를 비소로 독살한 다음 로마 제국을 소나기에 넣은 건데요. 그 이후에 15세기 이탈리아에서도 정적의 가문을 독살할 때 비소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17세기 프랑스에서도 비소를 이용한 독살이 너무 흔해서 비소를 왕위 계승의 파우더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프랑스의 장군이자 황제 나폴레옹, 공식적으로는 위암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망할 당시의 기록과 정황을 살펴보면 비소에 조금씩 중독되어 죽어간 걸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한 다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생활했던 방이 온통 녹색으로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녹색과 비소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상관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쨍하고 선명한 에메랄드빛 녹색이 엄청나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드레스며 벽지며 쇼파, 문짝, 나 유행을 좀 탄다 하는 사람이면 죄다 쨍한 에메랄드빛 녹색으로 도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녹색에 비소가 다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영롱하고 쨍한 색감으로 만들어주는데 중금속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풍미했던 고흐, 고갱 같은 유명한 화가들도 죄다 중금속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유행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유배당했다고 해도 또 황제는 황제이지 않겠습니까? 나폴레옹의 방도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뭐 벽지며 문, 장롱, 쇼파, 바닥, 그림 그냥 등등등 비소를 아주 듬뿍 넣은 영롱한 녹색으로 칠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더 그냥 몽롱해져가지고 그냥 토하고 설사하고 빈혈로 인해 뭔가 점점 더 창백해지고 비소 중독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사망 원인은 위암이 아닌 비소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많고 많은 독 중에 왜 하필이면 비소를 독살의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소는 무치 무미였기 때문입니다.
향도 없지, 또 아무 맛도 안 나지. 그러니까 음식물에 이렇게 스리슬쩍 넣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이 죽어나간 거죠. 참, 쥐하니까 생각나는데 쥐를 잡는 쥐약, 이것도 비소입니다. 쥐는 야행성이라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인데 그런 쥐도 쥐약을 탄 줄 모르고 밤에 나와서 먹고 죽은 거죠.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다가 그냥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이전에는 체내 비소를 검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소를 섭취한 후의 증상이 마치 콜레라의 증상과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사를 당해도 이게 콜레라로 죽은 건지 위장염으로 죽은 건지 진짜 비소로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비소라는 독의 정체를 알고 증상을 분석해 본 결과 비소로 독살이 되었겠구나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비소로 독살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호흡이나 땀에서 마늘 냄새 같은 게 났다는 거, 그리고 피부에 습진이나 탈모가 온다든지 이 손톱 위에 하얀 선이 생기는 가벼운 증상도 비소 중독의 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피를 토하거나 심한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와 탈수 증상을 보였다고 하고 어떤 때는 소변이 검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비소가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건데요.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지금도 비소가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특허약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파울러 용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약은 18세기 말부터 1950년대 말까지 말라리아와 매독의 치료제로 처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비소 중독이 되면 식은땀 좀 주룩주룩 흘리고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열을 내리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열을 동반하는 말라리아나 매독의 치료제로 처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류마티즘, 관절염,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도노본 용액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도 비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은 팔과 얼굴에 혈색을 좋게 만드는 화장품에 비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독살의 용도로 자주 쓰이던 비소를 왜 그렇게 약으로도 자주 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비소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비소를 조금만 먹으면 사람이 좀 더 건강해 보이고 약간 얼굴에서 이제 광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독성분이 약이 된다는 건 사실 자세히 파고들면 그렇게 꼭 말이 안 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독과 약이 개별적이며 당연히 반대 개념이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이 둘은 하나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 몸속의 기생충이나 박테리아처럼 이 해로운 것들을 공격해 죽이는 약들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 약들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독성으로 작용할 때가 많겠지만 단지 그 효과가 위험성을 훨씬 웃도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보면 비소를 약으로 사용했다는 건 아주 허무맹랑한 시도는 아니었다는 건데요. 최근에도 비소는 특정 유형의 백혈병을 치료하는 항암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비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과 약 첫 번째 비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